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더십과 코칭을 하고 계시는 홍리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리더십과 코칭계의 수지와 보아. 여전히 민망하네요. 네. 오늘 선크림만 바르고 나오셨다고 네. 했는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못 듣는데 감사합니다. 그 옛날 드라마에 보면 네. 머리 향기가 너무 좋으신데 어떤 샴푸 쓰세요? 근데 저 비누로 감았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선크림만 바르고 왔습니다. 네, 저희 녹음 들어가기 전에 서로 피부 칭찬하느라고 네. 그냥 서로 자존감 뿜뿜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매우 다양한 분야를 이제 융합하고 계세요. 지금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인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잠깐 이제 방학 때 들어왔을 때 그 농구 통역을 잠깐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운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자 농구 팀에서 그 중국 용병제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원래는 그 한국 그 여자 농구팀이 10여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IMF가 터지면서 팀이 5개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팀도 불러다가 게임 네. 리그를 진행을 하고 네. 그랬었고, 그러다 이제 그게 조금 약간 완화가 되면서 이제 6개 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6개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이제 그 팀도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재미를 좀 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용병을 쓰면서 각 팀에 그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모 은행 팀에 이제 그 용병 통역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지금까지 일했던 것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 네. 막 상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농구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농구장에 맨날 쫓아다니는 1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우지원 열성 팬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들 테리우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지원은 맨날 쫓아다니면서 관중석에서 맨날 이제 보면서 그때 제가 사실은 꿈꿨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선수들은 선수들인데 그 밑에 벤치에 앉아 있는 그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관중석이 아닌 벤치에 앉아서 게임을 보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꿈을 이뤘던 그러니까 거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용병 통역을 하다가 이제 연맹에서는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용병을 쓰는데. 그쵸. 근데 관중 입장에서는 얘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원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용병을 중국 사람에서 우리가 딱 봐도 아는 서양 사람, 우리나라 그 사람 백인, 아닌 사람, 흑인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아시아인이 바꾸게 아닌.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영어를 또 못하니까 제가 아쉽지만 이제 그때 이제 용병 그 통역 끝나면서 이제 그쪽을 조금 이제 떨어져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는 무역회사인데 실제로는 그 사장님이 대만에서 유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국 식품을 대만으로 보내주는 역할이 대부분이었고요. 주로 이제 제가 했던 역할은 물론 그거를 이제 보내는 수출 업무도 하지만 주로 이제 유통을 하시다 보니까 그 대만에 있는 백화점이나 혹은 그 쇼핑몰 이런 데서 한국 식품을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런 특판전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가서 몸으로 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팔면 한국 식품을 팔면 더 잘 팔릴 거다. 음. 이래서 항상 가서 네, 이제 팔고 시음도 하고 시식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되게 좋은 기회에 그 혹시 채널 V라고 혹시 아시나요? 채널 V라는 방송이 있어요. 외국 방송인데 아, 네. 그때 이제 대만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에서 이제 외주 업체에서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아시아의 각 몇 군데 나라들의 특징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그걸 찍고 번역을 해서 주는 역할을 이제 약간 특파원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보양식은 뭐냐 이러면 이제 저는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을 찍고 냉면을 찍고 이래서 이제 그 테이블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편집해서 이제 그 친구 또 방송을 내보내고 이런 일들도 좀 이제 간간히 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무역회사 일하면서 29살 한국 나이로 29살이 됐을 때 이제 내년에 30이 되잖아요. 거기 그때 약간 위기의식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지금 30은 아무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너무 나이지만 부러운 나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약간 분위기는 30살에 뭔가 새로운 직업을 찾고 회사를 옮기고 이러는 게 약간 겁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9살 때 그래도 내가 전공이 중국어인데 중국에서 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만 30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막 그 중국 회사들을 막 찾았어요.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근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러던 차에 그 제가 이제 북경에서 유학할 때 알게 된 일본 친구가 상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우리 집 방 많아. 그냥 와. 그냥 와서 여기서 찾아봐. 진짜 그럴 인복 수도 많으시네.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저도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회사를 그냥 과감하게 예, 그냥 퇴사를 하고 짐 싸가지고 그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막 놀다가 이제 비자가 이제 만기가 돼 보니까 비자 만기. 네, 비자 만기. 그게 지난 불법 체류가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아 이제 내가 이렇게 놀 때가 아니구나. 일을 막 찾았는데 되게 운이 좋게 그 첫 번째 든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입사를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회사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쭉 하게 된 게 이제 저의 상해 업무와 생활의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해에서 화학 회사였는데 거기는 이제 근무를 조금 하다가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퇴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중국에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서 그 아는 동생이 이제 중국 광저우에서 혹시 사입이라고 아세요? 사입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누나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갔는데 의료 쪽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의료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일이 잘 안 맞더라고요. 재미도 네. 없고 그래서 또 광저우의 그 뭐지 날씨나 이런 것도 저랑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오래 하진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뭘 하지 이러다가 우연히 이제 또 그 다른 사람 지인의 소개로 중국어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사도 그래서 하시게 된 그래서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늦게 하신 만큼 경험을 진짜 많이 그럼요. 쌓으셨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약간 그 30이 되기 전에 나는 뭘 해야지 했을 때 저는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지. 그랬어요. 네, 우리는 30 넘으면 노처녀인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 원래 꿈은 23살에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꿈이 너무 컸네요. 그쵸 너무 컸죠. 근데 제가 그때 23살쯤 됐을 때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늦게 할 줄은 몰랐는데 네. 더 그렇게 늦게 이룰 줄이야. 더 늦게 하면 참 더 좋았을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러네요. 말씀하신 얘기 쭉 들어보니까 호기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 이런 것도 많으셔서 결혼을 일찍 하실 수 없었어요. 없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네. 노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는 게 막 그런 막 춤추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약간 여행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28개 국을 벌써 갔다 그럼요. 오셨다는 게 되게 부럽고 신기한데 일단 여권에 쫙쫙쫙
같아요. 도장 저그 도장 찍느라고 열심히 네. 스티커 받는 재미처럼 어떤 나라들을 그렇게 다니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그냥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가까운 나라들은 약간 나이가 좀 들어서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왜냐면 비행 시간이 길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관절 좋을 때가 네. 있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멀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그 동남아 이쪽보다는 그 유럽 쪽이랑 미주 이쪽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부럽네요. 좋은 나머지 나라들 많습니다. 22개는 동남아시아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괜찮네. 멕시코 칸쿤 좋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도 아프리카는 꼭 가보고 싶었는데 꿈을 꿔보겠습니다. 무역회사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재밌는 일이 없었을지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주로 맡았던 그 판촉 행사는 유자차를 파는 거였어요. 유자차요? 네. 어떤 대만- 한국 음식인지 궁금했어요. 김치도 있고 홍삼도 있고 되게 많아요. 종류는 엄청 많은데 이제 제가 그중에 맡았던 거는 유자차 시음과 판매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민망하고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걸 해본 그렇죠. 적도 예, 없는데 갑자기 대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약간 처음엔 좀 그랬는데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음을 막 하는데 이제 시음 해서 반응 좋은 사람한테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음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두 대학생이 와서 그 유자차를 마셔보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얼마냐고 물어서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았었고 그때 이제 아마 엄마의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처럼.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엄마한테 유자차를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따 다시 와서 살게요. 이러는 거에서 근데 보통 그렇게 가면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서 이제 갔는데 진짜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자차 사러 왔다고. 우와.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팔고 나서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자기는 한국에 관심도 많고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제 연락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그게 10여 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대만에 대박이다. 놀러를 가거나 이러면 항상 만나는 친구 중에 효자인 한 명. 대학생들. 네, 그 대학생들. 저랑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재밌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출장을 가면 사람들이 시간 많겠다, 놀아줘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업무의 특성상 정말 새벽까지 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나지 않는데 그때는 이제 사장님이 조금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시간을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나빠요. 네, 나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주셔가지고 이제 대만에 있는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떤 광장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이제 어떤 광장에 그 쇼핑몰 앞에 있는 광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지렁이들이 한 마리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지? 막 이러고서 그냥 묻지는 않았는데 그냥 계속 약간 주위만 좀 살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지진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스물스물 지렁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한국도 그 지진이 조금 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일은 아니지만 기억에 굉장히 남았던 일이었던 그럼 것 지진도 경험을 하셨나요? 같아요. 그럼요. 많이 했죠. 무서워요, 진짜로. 그렇구나. 예, 진짜 네.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렁이가 올라오는지 자세히 봐야겠어요. 네. 저는 비가 오려나 보다. 곤충들이 먼저 안다고 하니까 맞네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홍리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호기심도 되게 많으시고 도전 정신도 많으셔서 그 북경 유학했던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더 듣고 네. 싶어요. 이제 그때는 그 북경 유학할 때는 뭐 저희가 뭐 집이 되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썼었고 아르바이트를 할까 생각했는데 알바비가 너무 적어요. 아, 그 당시에 알바를 하면 시간당
1,000원도 안 되는 돈, 오. 몇백 원인 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예. 아예 그 돈을 아끼자. 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여행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하려면 이제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여행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한테 달라기엔 좀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용돈을 좀 아껴서 방학 때 그 저의 절친인 일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많이 거예요. 들어봤어요. 쿤밍 뭐 이런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행을 한 20일 계획을 하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아서 비행기를 왕복을 하면 참 좋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편도만 이제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기차를 타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기차가 북경에서 지금은 이제 빠른 그 우리나라의 뭐 KTX처럼 네, 그런 떼제기 것들이 이런 거.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운남성까지 기차로 한 54시간, 58시간 이렇게 걸려요. 54시간. 네, 그러니까 2박 몇 박 3일 며칠 가는 거네요. 2박 와. 3일을 기차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왕복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도는 비행기, 그래서 돌아올 때는 기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개인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은 20일이었는데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디카 이런 게 없을 시대였어요. 맞아요. 예. 저희 이게- 대학교 때 그니까요. 그러니까 예. 디카하고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진 찍는 게 많이 맞아요. 네. 퍼졌지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 필름 사진 찍었었거든요. 필름 예, 갈아서 예, 끼고 사진 맞아, 찍고 맞아. 예,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름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돌아와서 인화를 할 생각에 뿌듯한 마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그 이제 그 필름들이 제 친구 가방에 있었어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방심을 했던 거였죠. 보통은 그 가방을 저희 그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왜 그랬는지 그거를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저희가 외국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새벽에 그 어떤 중국 사람이 그 가방을 갖고 튀었어요. 어머나. 사실 추억이 다 담겨 네, 있는데. 사실 돈 되는 건 없어요. 그 가방에 그 필름과 그 친구 속옷밖에 없었거든요. 오 마이 갓. 네.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필름, 그 당시에 사진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고, 너무 아쉽다. 예,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그곳에 여행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진이 없어서 그런지. 혹시 이거 듣고 계신 그 가져가신 중국인은 나중에 지금이라도 돌려주시면- 한국어로 좀 예. 돌려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맞아요. 굉장히 소중한 건데 네. 그분한테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맞아요. 있었어. 그래서 비일비재했어. 그 에피소드가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가방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필름 12개 정도 인화하시려면 아마 중국에서는 못 하셨을 것 같고 그 비용도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혹시 이게 필름째로 어느 날 강에 떠서 이렇게 그럴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 좋겠는데.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재밌었긴 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갑자기 또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도 날씨도 쌀쌀해지고 혹시 중국 음식 중에 허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드셔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음식하고 이름 연결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제가 겨울만 되면 생각이 나는 중국 음식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그 매운 것도 있고 탕 속에 이렇게 음식 담궈서 먹는 거 있잖아요. 샤브샤브. 우리나라에는 매운 거하고 안 매운 거하고 이렇게 네네네, 반 나눠져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먹어봤습니다. 허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샤브샤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많거든요, 맛있는 데가.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추워지면 기회가 안 돼도 꼭 사주세요. 허거를 한번 드시러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정말 같아요. 맛있는 생각이. 허거집에서 먹으면 네, 네. 저는 그동안 먹어본 집이 생각보다 썩 이렇게 제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그 좋은 추억은 없었는데 홍리연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거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네, 같이 한번 꼭 기회를 가시면 만들어요. 좋겠어요. 네.
이번 편에 홍련 선생님 제가 사생활 좀 파헤쳐 아, 보려고. 네. 궁금합니다. 예, 지금 엄마도 여자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 키우는 엄마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홍련 선생님도 이제 20개월 차 아이 엄마신데 일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지금 막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맡길 곳 찾고 공부도 하면서 일하는 엄마로 사는 일이 진짜 보통이 아닌데 그 육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한테는 아이가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행복을 주는 아이인데,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순해요. 네, 그래서 아기 때는 7시 반이면 잤고요. 빨리 밤 착해라. 7시 반이요? 네, 저녁 7시 반부터 잤고. 천사다, 천사. 네, 엄마가 좀 늦게 난 걸 다 알았나 봐. 그런가 체력을 봐요. 생각해 힘든 거 줬나 봐. 알아요.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부터 통잠을 잤고요. 어머나, 어머나. 네. 5, 6개월부터 통잠을 잤단 말이에요? 네. 7시 반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세상. 네. 그 공주님 꼭 보고 싶네요. 너무 감사한 음. 아이고. 그리고 지금 또한 이제 20개월 됐지만 8시 반, 그러니까 늦어도 9시 전에는 자요. 네, 그래서 한 7시, 7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착해라. 온전히 엄마 시간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또 어린이집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9시쯤에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4시 반 정도에 데려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저런 할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 생각은 조금 더 늦게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가끔 나인 시간이 6로 하고 싶으시죠?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 4시 반, 5시 정도 되면 아이를 다 데려가고 아이가 네. 몇 명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4시 반쯤 데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또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거 다 합하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또 다행히 아이가 또 일찍 자주니까 한 9시에 자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정리 좀 하고 이러면 한 10시 정도부터는 또 그래도 온전히 저한테 몇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에서 이제 할 것들을 좀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굉장히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 모임이나 독서 모임 하다 보면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에드렐라라고. 네, 맞아요. 에드렐러 가는 시간에 엄마는 떠야 된다. 네. 막 이런. 정말. 정말 천사 같은 따님도 네. 복덩이 따님과 또 네. 엄마의 그 성장을 위해서 또 일찍 주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아이가 너무 고마우니까 애가 네, 그때 너무 주무신다고 고마워요. 얘기해요. 주무시는 네. 천사 같은.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자랑 하나만 해도 돼요? 하셔도 두 개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주입식 교육일 수는 있으나 아기가 이제 눈을 탁 뜨면 제가 이제 아이한테 하트를 그리면서 엄마는 서울을 엄청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정말 잠 덜 깬 그 얼굴로 저한테 하트를 그려줘요. 와우.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네.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행복이라는 거를 제가 좀 늦었지만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부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엄마를 서울을 사랑해요. 이거를 계속 이제 녹음으로 들려주시면 돼요. 엄마 혹시 없을 때 남편한테 이거 그래야 될 것 틀어줘. 같아요. 네. 정말 항상 무언가를 도전하며 사시는 홍련 선생님, 지금 잠시 육아로 경영 이동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려는 우리 엄마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그렇게 책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독서 모임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조금 읽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또 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번역을 준비하고 있는 유쾌하게 자극하라라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우선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희노애락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나만의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들이나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고 좋다 나쁘다를 가리는 그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또 저도 그 틀에 저도 갇혀서 살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의 문제들도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왜냐면 남편은 그냥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만의 생각으로 그거를 틀어버리는 거죠. 나쁜 의도로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고 내 맘대로 평가를 하는구나 사람을.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그 코칭 수업을 듣는 수업 중에 감수성 훈련이라는 그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 수업 중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좀 와닿는 게 있는데 내 실력만큼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요만한 마음으로 되게 작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다 나빠 보이고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그 마음이 좀 넓어지면 그 사람 좀 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실력을 좀 늘려야겠구나. 그 실력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 법률 스님 말씀하셨던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물은 물이니라. 그 얘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냥 산은 산인 거고 물은 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사실은 그렇게 화낼 일도 별로 없고 왜냐면 사실 그 화내는 건 내 맘대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깨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맘대로 상대한테 기대하듯이 상대도 상대 맘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는 사실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항상 남편한테 화가 날 때를 생각해보면 저 혼자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는 이렇게 애 키우는데 이렇게 힘든데 저것도 안 해? 이런 기대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해야지. 내가 어딜 나갔다 오면 청소는 해놔야지. 이런 혼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모르잖아요. 근데 갔다 왔을 때 청소 안 해져 있는 그 상태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 맘대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맘대로 저 혼자 화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 저만의 그 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살다가 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조금 빠져나와야겠구나 이 틀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권은 이제 유쾌하게 자극하라라는 책인데 이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Your best friend is yourself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이 사실 저는 제일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그냥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제 마음의 상태를 볼 기회를 한 번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데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던 건데 이제 보통 부모들이 아이는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 이러면 딱 싫어지고 좀 방 좀 정리해. 나 정리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또 그 얘기하면 그 되게 싫어지잖아요. 아이들은 또 이렇게 빗나가는데 하려고 예. 했어. 네, 그런 거. 예. 근데 그 여기서 했던 말 중에 많은 상사나 부모님들이 상대방이 잘 되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잔소리들을 한다는 거죠. 맞아. 다 너를 위해서야. 네, 다 너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내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을 믿어주고 잘 하게끔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 알아서 잘할 건데.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일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일하는 엄마들은 사실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나는 돈을 벌고 할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아이들 보면 너무 짠하고 미안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계속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부모들, 엄마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나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저도 이제 육아를 하다가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첫 발을 내딘 입장에서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네. 책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Your best friend is yourself 좋네요. 발음 좋으시네요. 저 발음만 좋아요. 네. 엄마도 여자다의 공식 질문인데요. 홍미연 선생님의 현재 인생 키워드 3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생 키워드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그 전에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제 꼽았던 그 3가지가 첫 번째 안정, 두 번째 재미, 그리고 세 번째 현재라는 단어를 뽑았는데 안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결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누군가와 늦은 나이에 누군가 같이 산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 스트레스로 막 되니까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려면 내가 그 가정이든 뭔가 이렇게 안정이 좀 필요하거나 마음의 안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잘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건 뭘 하던 간에 재미가 없는 거는 재미가 꼭 정말 그런 느낌의 재미보다는 내가 정말 이거에 흠뻑 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누군가 예전에 저한테 또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렇게 딱히 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꿈이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현재를 충분히 잘 살면 열심히 살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잘 열심히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가가려면 지금 현재를 잘 살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3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멋지네요. 안정, 재미, 현재. 네. 아인슈타인 명언 생각나는데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건 정신병 중이세다. 네, 제가 그 말에 확 와닿긴 했는데 그래서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한번 살아보는 걸로. 네. 네. 앞에서 큰 꿈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꿈 하나 말씀해 주세요. 꿈 꼭 있어야 되나? 네, 지금은 꿈이 조금 많아져서 이루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랑 그런 소소한 꿈이든 혹은 뭐 여행이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웃음을 아이한테도 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지금의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출판이다. 적어놓고 싶네요. 네, 그래서 출판으로 사실 저는 뭐 어떻게 큰 돈을 벌고 싶고 이런 것보다 그 출판까지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거든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출판을 한 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성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렇게 마무리 좀 짓고 싶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원 쌤 거 이거 포스팅하면서 이거 꼭 걸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출판이다. 이제 끝으로 너무 아쉬운데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엄마도 여자도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기 전에 네. 아까 보니까 사우야 사랑해 따님한테는 하셨는데 네. 아까 코칭을 하기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분들이 들으실 건데 네. 남편분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남편 디스를 좀 했는데 그래서 다시 만회할 기회를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 네. 9시부터 늦게 끝나는 날은 저녁 8시 반에 끝나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그 공부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남편의 도움이 가장 크죠.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 새끼인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하루 종일 못 그쵸. 보는 남편들도 아빠 네,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아빠들 네, 육아 맞아요. 엄청 힘들어요. 네. 연세도 또 이제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래서 저녁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네. 안 되실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이를 정말 군소리 없이 예, 저 불평 한 번 안 했었거든요. 힘들다 이런 얘기 한 번 안 하고 딸바보시구나. 네. 아이를 봐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매번은 아니지만 그 학교까지 태워주기도 해요. 예. 와, 신혼부부 맞네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실은 제가 잘 못해요. 고맙다는 표현도 잘 못하는데 서우한테 하듯이 해보세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면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하고 있었구나. 네.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격려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평균 연령의 반 정도는 살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부분에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혹은 만났던 사람들 혹은 현재 만나는 사람들, 현재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어떤 미래의 한 지점에서는 다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그 농구 통역을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제 중학교 때 맨날 농구 TV 보고 있을 때 정말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여자가 농구 통역하려고. 여자가 그렇게 운동을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농구 통역을 맡았을 때 저희 엄마가 너가 이거 하려고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나 보다 엄마 이렇게 너무 좋으셨나 말씀을 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일들이 결국은 미래의 한 지점에서는 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도 뭐라도 좀 해봐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나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굉장히 용기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저도 그 모여서 방송 들었어요. 네, 너무 면이 좋더라고요. 네. 점. 소름 돋았습니다. 네. 네, 찍고 있는 점들이 어디인가에서는 다 만나고 네, 있을 텐데 맞아요. 지금은 그 뒷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나 여기서 여기서 왜 점 찍고 있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들이 모여서 내가 된다는 거 네. 되게 또 홍련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아쉽게 우리 또 다음에 출판하고 나시면 네. 그때 한번 또 다시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날이 있었으면 허거도 좋겠네요. 먹고. 네, 허거도 먹고. 네. 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점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찍고 있는 이 점이 어느 순간에는 선이 될 거고요. 그 선이 또 다시 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점이 의미가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용기 내시는 날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